삼태성이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태자가 빼면 삼성인데 삼태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뭔지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굉장히 이거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다는 그 자체와 함께 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핸드폰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거 딱 보세요,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렇게 접히는 이른바 이제 폴더블 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거의 비슷한 거를 중국 기업도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거에 아니면 중국 거다. 둘 중에 하나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이 핸드폰 모습이고요. 앞서서는 이런 그냥 통상 이 바 형태의 핸드폰이 나오는데 이건 또 중국산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겁니다. 이거 애플 거잖아요. 이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전자기기를 계속 쓰고 최근에는 이른바 폴더블 폰도 딱 갖고 다니면서 저렇게 노출이 됐거든요. 자, 이 얘기 좀.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데 일단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에서 포착이 된 사진. 이거 스스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이 핸드폰이 있는 모습 이거 노출이 된 건데 이게 실수일까요? 의도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북한에서 이 핸드폰이 얼마나 광범하게 쓰이는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자들이 있습니다. 몇 대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가령 지금 장마당이 그 상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장마당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그만큼 북한도 많이 보편화가 그렇죠. 됐다. 그래서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마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 핸드폰 회사는 어디냐라는 예. 것을 국정원이 추적을 했는데 예. 대북 제재의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지목이 돼 있어요. 그런 회사가 북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북한에 예. 진출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휴대폰들이 보급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있는 걸로 돼 있고, 예. 특히 탈북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분들이 예. 북한에 있는 친척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돼 핸드폰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요, 신경민 전 의원님.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만든 거나 중국 화웨이가 만든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저런 걸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그렇다면 이거는 전자기기가 북한 밖에서 북한 안으로 들어간 건데 문제는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전자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예. 이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는 방법도 북한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예. 북한이 저런 정도의 소비재는 굉장히 쉽게 세계 시장에서 구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을 통해서 그렇죠.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2, 제3의 그 무역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면은 예. 한 바퀴만 돌면은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더 옥조아올수록 대북 제재를 풀어가는 방법도 북한이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 아주 꾀돌이처럼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있고요. 예. 저렇게 이제 많이 만연되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저 그림을 분명히 이제 송출하기 전에 검열을 했을 텐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좀 풀어진 거죠. 그래서 저런 정도의 그림이 어젓하게 중앙방송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윤경호 수장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북한 내에서 저렇게 핸드폰이 지금 많이 퍼져 있고 뭐 김정은 의원도 쓰는데 문제는 핸드폰이라는 거는 다양한 기능 그리고 인터넷과의 연결 뭐 네트워크 이거 아닙니까? 북한 내에 지금 인터넷이 됩니까? 바로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검색, 그리고 외부 플랫폼과의 연결, 예. 이런 거는 뭐 추정컨대 완벽하지 못하죠. 중국만 봐도
그냥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단을 해버리는 사회니까 북한은 뭐 그보다 한술 더 뜨는 거고요. 신 의원님 말씀을 이어받자 보면 탈북자들의 전원도 있었고 기타 비공식 추정으로 예. 평양 내에서만 이 휴대폰을 쓰는 인구가 200만을 넘는다. 이런 통계도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죠. 이제 그 200만의 휴대폰이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2G 폰부터 시작해서 예.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휴대폰은 당연히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 온라인 검색, 플랫폼과의 연결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예. 불가능할 걸로 보이죠. 저는 아까 앵커가 던진 질문, 이게 북한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뭐 방심했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인 통계로 평양에서만 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지역을 합치면 더 많다. 그건 아니죠. 북한은 오로지 평양 그렇겠죠. 중심의 세계와 예. 또는 개성, 함흥 정도 이외 나머지는 예. 거의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뭐 극심한 격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의 수뇌부 주변에서는 저런 휴대폰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냥 일상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자, 지금 북한 얘기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에 도착을 해서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속보 영상이 지금 바로 두고 있는데 영상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환영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 공식 환영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기는요, 폴란드 대통령궁 앞마당입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끝내고요. 뭐 리투아니아에서 폴란드가 가깝죠. 그래서 바로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환영식이 대통령궁 앞마당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금 속보 영상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폴란드 대통령 내외와 악수하는 모습. 자, 공식 방문이 이제 이로써 시작이 지금 된 겁니다. 영상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국빈급 방문이죠. 그래서 공식 방문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대통령궁 앞에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장소는 폴란드 대통령궁 앞마당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14년 만입니다. 그리고 곧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죠. 사실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산 무기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방산과 아주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사실 우크라이나 이쪽하고 좀 갈렸기 때문에 무기 공급 뭐 이런 루트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돼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중에 폴란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주포도 있고요, 전차도 있고요, 많이 구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식 이제 환영식이 돼서 그쪽 폴란드 쪽 내각 의원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계속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환영식 순서가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도착을 했고요. 뭐 대통령 내외 인사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의장대 사열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뒤에는요, 뭐 대사관 직원 소개 각각 그리고 또 맨 끝에서는 모든 행사 끝나면 대통령에 입장을 해서 공식적인 어떤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 폴란드 방문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지금 대통령 내외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폴란드 대통령과 앞마당에 서 있는 공식 환영 행사 모습. 지금 뭐 환영 행사 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20분 가까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앞부분 진행되는 부분 앞부분을 속보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갑자기 이 영상이 말씀 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생방송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 그중에서도 북한의 핸드폰 얘기 좀 잠시 해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ICBM 발사 그 참관하는 현장에 갖고 나왔던 이른바 우리로 치면 이게 폴더블 폰이라고 부르는 이 접히는 전화기를 갖고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그리고 저건 어디서 났을까, 혹시 대북 제재 이거와 관련은 없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영상을 좀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북한 핸드폰과 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동통신 수단이 하나인 손전화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북한 핸드폰에 대해서 알리고 뭐 사용 방법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예요. 핸드폰 이름이 삼태성 8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삼성, 이른바 삼성 뭐 짝퉁입니까? 이름이. 그런데 앞에 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핸드폰 뒷면에 삼태성 8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모습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 8이니까 삼태성 1부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8번째 핸드폰 이런 뜻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여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카메라가 2개 달려 있잖아요. 이거 국내나 중국에서 나왔던 그 핸드폰 디자인 거의 흡사합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났는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 부품을 사다 조립을 한 건가? 아니면 이거 들어와서 그냥 이름만 바꿔놓은 건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요, 북한 외교가 출신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여기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삼태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일단은 별하고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씨 일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삼태성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요. 삼태성이라는 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나온 말이 돼서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직은 북한에서 삼태성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을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부품들을 갖다 조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폴더블 편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태성이란 표현을 본인은 잘 모르겠다. 최근에 등장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근데 이 삼태성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정치와이드 제작진이.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그게 뭐냐면요. 이게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세 개의 밝은 별이란 뜻인데 세 개예요. 그럼 누구냐? 인물을 가리킨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 이 세 명을 삼태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네요. 수정욱 변호사. 예. 이전에 북한이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개하고 쓴다라고 했을 때 그 핸드폰의 이름이 이랬어요. 아리랑, 진달래, 아니면 뭐 푸른 하늘, 뭐 약간 자연현상을 이름으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삼태성입니다. 왜 굳이 이런 이름을 썼을까? 이거 우상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영한 박사님은 저 김정숙 빼고요. 예.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내놨던데 아마 살아있는 사람 이름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조선말 대사전처럼 예. 결국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예. 그다음에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삼태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게 옛날에는요. 2018년도에 제가 북한 핸드폰 역사를 쭉 찾아보니 예. 옛날에는 이제 가장 오히려 이제 고급형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아리랑이 좀 고급형이에요. 오. 아리랑이. 그리고 이제 그 평양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싼 거, 오. 저가폰 예. 이렇게 돼 있고, 2018년도는 이게 북한 전체 주민의 15% 정도가 들고 있는데,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19%한 490만 명. 아, 아까 이제 우리 윤경호 선생님이 평양에 200만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 19% 정도 490만 정도가 있다. 이 정도면 이게 북한에도 상당히 그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가격은 2018년도도 보면 우리나라로 이게 30만 원부터 150만 원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예,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게 좀 이게 북한에서 보편화가 가능한 가격입니까? 물론 이게 그때 15% 정도 들고 있으니까 간부들이나 이런 이제 뭐 아주 비싸도 또 꼭 필요하면 또 모아서 사는 분도 있으니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마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있잖아요. 예. 우리처럼.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직접적으로 다 만들기는 어렵고 예. 상당 부분 이게 중국에서 대부분 가져와서 뭐 조립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가.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을 예,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과거 이 신경민 전 의원님이 현역 의원 시절에 이제 정보위 맡으시고 그래서 북한 관련 소식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핸드폰이요. 사실 핸드폰이라는 게 통제가 그렇게 가능한 물건입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사실 보면은 북한에서 나온 영상의 소개가 북한의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되는 게 이게 심각할 수도 있다. 막 이런 경고까지 방송 나오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아무리 인터넷을 통제하고 되면 이게 핸드폰 사용하면서 뭔가 외부와 연결되는 걸 통제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이제 항상 드는 의문이죠. 예. 질문이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여튼 그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나라의 회사하고 텔레콤 회사하고 예.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부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문 사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거고요. 중국 경우를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중국의 그 선례나 그 모범을 따라가면서 예.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하고 통화를 한다는 것도 예. 국경 지방으로 와서 그러니까 북한의 그 압록강 도만강 지역으로 와서 통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나 다 통화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통제를 물론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래도 굉장히 통제는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경호 선생님, 그럼 결론적으로 무늬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 그럴 거를 왜 스마트폰을 보급합니까? 그냥 투지폰이나 그냥 전화만 되는 것만 음성 통화만 되는 것만 쓰게 하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별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이제 예. 보급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북한은 아직도 아마 투지폰부터 최신까지 공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휴대폰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아까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뭐 490만 대라는 숫자가 예.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류의 통계들이 예. 탈북민들에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끊어져 버렸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북한을 보는 데서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경제라는 구조가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엉망인 걸로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집단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딴 나라의 세상도 공존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김정은의 책 테이블 위에 아주 첨단으로 보이는 이 접이식 폴더블 폰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사회가 저렇게 뭔가 좀 달라졌어?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나 국정원이 예. 시시각각 때때로 공식, 비공식 또는 백브리핑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알고 있도록 해주는 게 왜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을 줄이는
저는 그게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북한의 핸드폰 얘기 좀 뭐 길게 여러 각도에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궁금한 점이 생기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요. 조선중앙 TV에서 뭔가를 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들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 행로에는 보다 놀라운 사변들만이 끊임없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 공인된 법칙이라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셨을 수도 있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확언을 했다, 확인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남조선. 원래 통상 북한이 우리를 지칭할 때 남조선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갑자기 돌연 처음 쓰는 표현이었어요. 우리의 정식 국호잖아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이 두 단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대한민국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부 깡패. 과거 같았으면 남조선 족석, 남조선 군국 깡패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씁니다. 이 얘기를. 근데 며칠 지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또 남조선이에요. 그럼 남매가 표현이 틀려요. 뭔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인지 뭐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유기찬 부위원장,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썼을 때 이걸 가지고 북한이 드디어 이제 우리하고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뭐 남처럼 살고 서로 국가 대 국가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다시 남조선 등장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글쎄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요. 원래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예.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함으로써 확인된 건가요 예, 다시?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러니까 해석해주기를 원하는 그 단어 사용은 아니다라는 것이 김여정 씨 같은 경우 이전에 평창올림픽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그럼 제 본인이 기억에 그렇게 써서 그런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썼나 하여튼 제 기억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는 뭔가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이 체제나 두 개의 국가를 앞으로 그런 체제로 진행해야 되겠다 예.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의미로 쓸 때는 대한민국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깡패. 족속 이게 존중하는 의미는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 합동참모본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 공식 기구니까 예. 저 밑에 다른 것들 보면은 그냥 섞어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여정 씨는 이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써봐서 아마 그 대한민국이 입에 붙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예. 오히려 그 의미 부여하는 우리 해석을 저들이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특별히 아직까지 큰 의미를 둔 단어 사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김여정이 대한민국 쓸 때 여기에요. 북한에 이거 우리로 쓰면 쌍따옴표 있잖아요. 그 강조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이건 일부러 썼다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이 썼을 때는 의미를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의 뜻,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존중의 뜻을 할 때도 썼겠지만은 예.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원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좀 나쁜 의미를 담는 얘기로 대한민국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어떤 거리를 두는 의미를 거리를 감을 담는 두는 걸 강조했다. 네, 그런 그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부를 때 호칭의 뜻은 담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예. 자,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제 뭐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약간의 경원시하는 예. 그러니까 욕설의 뜻도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약간 뭔가 비난, 비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네.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굳이 갖다 쓴 거다. 네, 그래 굳이 갖다 쓴 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입에 붙은 얘기일 거예요. 남조선이라는 네, 표현이. 항상 쓰던 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걸 김정은 위원장이 입에서 튀어나오면은 북한의 언론기관들, 방송이건 통신이건 간에 예. 저 얘기를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저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분위기로 봐서는 남조선이라고 최근에 썼으니 이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이유와 의도는 아직은 뭐 안개 속입니다. 자, 북한 관련 주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